이단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오픈 포교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 등 저소득 국가 어린이의 기아와 영양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굿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협력교회 1호로 과천 소망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가 팬데믹 시대 교회의 역할은 기독교 박애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교도들에게 정통교회 성도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급급했던 예전과 달리 직접 연락하면서 포교하라는 의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내부 소식통에 올라온 이만희 교주의 글입니다. 각 지파와 기획부를 향해 성도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교회 요람과 같은 책을 구하라고 지시합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알아낸 후 10번이고 100번이고 신천지에 진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유튜브 채널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지 세탁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포교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엔 포교가 어려워지자 정통교회 공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수 탈퇴자들 증언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신천지는 교도들에게 내부 앱인 S라인에 알고 있는 연락처를 전부 기입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만 최소 3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는 포교 대상을 정한 뒤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간심사를 공략해 접근하기 때문에 교회 요람 속 개인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최근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침투해 교인들을 포섭하는 추수꾼 전략 대신 정체를 드러내는 오픈 정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통교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이단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픈 포섭을 하면서 지역 교회 사람들이 이제 접촉하려고 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말입니다. 전에는 신천지 교인들과 거리가 있고 어떻게 만날지 몰랐지만 이제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를 숨기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짚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오해하고 있던 점들을 소개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맞았으니까 일단 착실하게 준비를 갖춰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코로나19 이후 탈퇴자는 계속 생기는데 전도가 안 되니 가장 취하기 어려웠던 오픈 포교 전략까지 쓰며 포섭 압박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를 기회 삼아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제는 옛날같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전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예방하기가 이제는 훨씬 수월하게 됐고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린이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는데요. 성경 속 무교병을 만들어 전 세계 굶주리는 어린이를 돕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가장 따뜻했던 지난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전 세계 기아 인구는 1억 3천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송영길 국회의원실과 온누리 사랑나눔, 굿TV가 저소득 국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3일 글로벌 식량 나눔 만나 프로젝트 발대식과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온누리 사랑나눔이 추진하는 만나 프로젝트는 일명 슈퍼푸드라는 성경 속 무교병과 같은 음식을 만들어 북한 등 저소득 국가 어린이들이 기아로부터 해방되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슈브란 여호와께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슈브푸드는 성경의 양식, 현대판 만나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4장 9절에 나오는 6가지 곡물, 이집트콩, 수수, 보리 등을 배합해 만들었습니다. 특히 3대 필수 영양소와 무기질, 비타민 등 다량의 영양소를 고루 갖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나 프로젝트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탤런트 전원주와 개그우먼 김현영, 제1호 기순배우 김혜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발대식 후 열린 포럼에선
봉쇄수도원 원장 강문호 목사가 무교병의 유래를 소개하며 슈브푸드가 앞으로 식량과 성만찬의 혁명을 넘어 선교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영 선교사는 네팔 어린이들의 현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네팔의 5세 미만 어린이 36%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참된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성장을 돕고 슈브란 말처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만나 프로젝트를 공동 주최한 온누리 사랑나눔 이사장 전병재 목사는 만나 프로젝트가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세계 복음화의 그루터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빚진 자들은 늘 채무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일하게 하실 분이 성도님들이다. 저런 모습도 있구나. 신앙인들은 진짜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구나. 그 일을 좀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만나 프로젝트는 슈브푸드를 선교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공장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 사랑나눔 측은 오는 10월 미국 전역을 돌며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미디어 선교가 새로운 선교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굿TV는 미디어 선교에 동참할 선교 협력 교회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과천 소망교회가 1호로 선정됐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굿TV는 경기도 과천 소망교회에서 선교협력교회 1호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선교협력교회는 굿TV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는 곳으로 글로벌 선교방송단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과천 소망교회는 이단 신천지의 반사회적 실체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은 물론 자연 친화적으로 꾸민 교회 공간을 개방해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굿TV와 과천 소망교회는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굿TV와의 협약을 기회로 해서 비상하는, 부흥하는 그런 큰 힘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1호 저희 협력교회입니다. 과천 소망교회는 굿TV가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세교회 기도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시작한 굿TV 세교회 기도회는 이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데 과천 소망교회에서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살려내는 새로운 마중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역할의 첫 번째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 굿TV는 과천 소망교회를 시작으로 선교협력교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디어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요즘 교회가 잃어버린 박애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팬데믹 시대 문화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교수는 콜레라가 창궐했던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했다며 이때의 박애 정신이 지금의 기독교를 잇게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과 관련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연령별 수준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 장관에 새로운 인사들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총리와 장관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당을 단합시키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하게 소통,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선 부동산 정책 보완 계획,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 등의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숨진 정인 양의 몸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7명 추가돼 누적 13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2명 늘었고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729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9명, 경기 172명, 인천 34명 등 수도권에서 435명이 확진돼 전체 지역 발생 환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의 토지 거래에서 300명에 이르는 탈세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와 택지,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을 조사한 결과 토지 취득 자금 출처 부족자 등 289명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땅을 사들이면서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도 28곳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로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고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지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대폭 완화된 것을 두고 대단한 이정표라고 환영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never, ever, ever, ever let their country down. As great as this announcement is today,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오늘은 대단한 날이라며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측은 현지 시간 13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 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 종목인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인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호 기금에 써달라며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3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기부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부테린은 인도의 코비드 크립토 구제기금에 1조 1,280억 원 상당의 시바이누 코인과 21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을 송금했습니다. 러시아계 캐나다인인 부테린은 19세였던 2013년 이더리움을 만들어 현재 최연소 암호화폐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의 교도소 2곳에서 3,000명가량의 수감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국 교정당국은 방콕 교도소와 중앙 여성교정시설에서 각각 1,795명과 1,04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교도소 외부의 야전병원이나 교정국 산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리맨드 교도소를 봉쇄하고 일부 공간을 야전병원으로 개조한 교정당국은 앞으로 모든 재소자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일본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2020 회계연도의 연결 결산 기준 4조 9,879억 엔, 한화로 약 51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순이익 증가 배경에는 지난해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미국의 배달앱 도어대시와 한국 쿠팡이 상장하며 회사의 순이익 규모를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개막식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가 주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는 내년 2월 첫 주 수요일 시작해 3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 기독교 지도자 등 약 3,500여 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개최됩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전 총장인 이정숙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동문 행사에서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과 사역자 양성에 힘쓴 것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횃불 트리니티 최초 여성 총장으로 지금은 교회사를 가르치며 세계 칼빈학회 세계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 선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임원회는 10일 선교 세미나를 열고 향후 선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선교 플랫폼 디지털화와 전문가 양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사장 이성화 목사는 코로나 상황에도 세계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굳건히 해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질병 진단 기술 등을 개발하는 아이원 바이오로부터 코로나19 예방과 진단, 치료 활동을 위한 이동 검진 차량을 기증받았습니다. 검진 차량에는 RNA 자동 추출기와 생물 안전작업대 등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차량은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움츠러들었던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놀라운 건 감축이 급급했던 예전과 달리 적극적인 포교에 나선다는 건데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접근하는 만큼 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